도심지를 관통하고 있는 국가 하천 중에서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잘 살아있는 하천은 우리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갑천 외에는요. 시민을 위한 여가, 휴식 공간으로 조성을 하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일부 지역에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조성하겠다, 호수공원 면적을 줄이겠다, 당초에 목적했던 목적들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대전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얼마 전 대전시가 이곳에 대한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발표했는데요. 자, 김학철 PD, 먼저 이 갑천지구 친수구역 구체적인 위치와 또 사업 계획부터 짚어주시죠. 네, 갑천지구 친수구역은 도안 신도시 동쪽의 도안 동로와 갑천 사이에 있는 농경지입니다. 민선옥이 여몽철 전임 시장이 이곳에 생태호수공원을 짓겠다고 공약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른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안 호수공원 예정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친수구역의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친수구역은 시민들이 물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주거와 상업, 관광구역 등을 말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친수구역 특별법이 제정돼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갑천지구는 지난해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계획이 돌연 변경됐다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생태호수공원을 약속했던 대전시가 이 지역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변경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의 총체적인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금강의 제1지류 갑천. 특히 도솔산을 타고 흐르는 만연교와 가수원교 사이 3.7km 구간은 도심 속 유일하게 자연하천이 보존된 곳이다. S자 모양으로 흐르는 사행천이 그대로 살아있는 태고적 공간. 회색빛 도심이 비로소 숨을 쉬는 생태계 보고다. 이렇게 이제 하천이라는 수상 생태계와 바로 옆에 도솔산 월평공원에 이런 육상 생태계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수상 생태계, 육상 생태계, 그리고 그곳을 연결하는 계곡과 같은 중간 생태계까지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종 다양성도 높고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대전의 허파와 같은 그런 곳이어서 그 환경적 기능이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천과 도안 신도시 사이,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자리한 곳, 도안 호수공원이 들어설 갑천지구 친수구역이다. 도안 호수공원 사업은 민선 5기 지방정부의 공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여몽철 시장은 대전의 10대 중점 사업의 일환으로 도안 신도시 부근 갑천변에 생태호수공원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사업에 드는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당초에는 갑천 일대 50만 제곱미터에다가 이제 생태습지하고 근린공원을 만들어서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계획이었는데 결국은 중앙으로부터 제대로 돈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해서 일부 호수공원 부지를 축소하면서 주변 지역을 택지 개발을 해서 그 개발 이익으로 호수공원을 만들겠다. 문제는 당초 생태호수공원 조성 계획을 돌연 변경한 데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추가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갑천지구는 2014년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지난달 말 대전시는 친수구역 조성 사업 추진 방안을 밝혔다. 그런데 처음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을 시민을 위한 여가, 휴식 공간으로 조성을 하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일부 지역에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그 친수구역과 갑천 사이에 있는 도로 부지를 포함시켜가지고 93만 3천 제곱미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지금 현재 승인 신청 중이고요. 갑천 좌안 고속화 도로를 폐지하고 해당 구간을 친수구역에 편입해 공원과 공동주택 규모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갑천지구는 사업비 5천억 원을 투입해 총 93만 제곱미터가 개발된다. 호수공원과 함께 공동주택 5,500세대가 최고 25층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다. 폐지 면적을 사업 부지에 이제 편입함으로써 이제 공동주택 이제 물량도 이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용지 공급가도 이제 현실화를 함으로써 우리 재정 부담을 이제 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수익성 강화로 약 7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 하지만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수익성을 따라 수차례 바뀌다 보니 논란의 불씨만 커져갔다. 맨 처음에는 이제 저밀도로에 굉장히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더니 이게 수익이 안 나오니까 또 다시 뭐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조성하겠다, 호수공원 면적을 줄이겠다, 또 갑천 좌안도로를 폐기하겠다 등 여러 가지 또 무리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들이나 원래 당초에 목적했던 목적들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추진 사업들은. 대전시는 좌안도로 계획을 폐기하고 이를 사업 부지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됐다. 월평공원과 도솔산을 관통하는 갑천 우안도로 계획이 실행된다는 의혹이다. 1997년에 계획된 갑천 우안도로는 당시에도 환경 파괴 논란으로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우안도로는 이미 20년 전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평가가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계획인데요. 이 우안도로 계획이 많이 다시 추진된다라고 하면 터널, 또 절개,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파괴적인 일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 공간 자체는 사실 완전 파괴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사회적 합의는 폐기가 된 건데 실제로 행정적 절차가 폐기가 안 돼서 그냥 남아있던 것이 최근에 갑천 좌안도로를 폐기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작년 3월에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갑천 좌안도로를 폐기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를 갑천 우안도로와의 도로 기능 중복 이렇게 올렸거든요, 자료를. 실제 지난해 3월 열렸던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에는 도로 기능이 중복되는 두 노선 중 갑천 우안도로가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5월 대전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좌안도로 계획만 폐기하고 우안도로 계획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전시는 서둘러 입장을 밝혔다. 지금 그 교통국에서는 금년 말까지 지금 그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해가지고 우안도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곧 폐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안도로 부활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도안 신도시와 갑천지구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안 동로. 현재 도안 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대전 시민이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곳이다. 대전 시민들이 저희 도안 신도시 입주민들에 대해서 그 비싼 분양가를 내고 왜 그 교통지옥에 가서 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제 퇴근할 때 또 출근할 때 이제 항상 도안 동로를 이용하는데 2블록 유성권 지역에서부터 15블록까지 오는데 40분 소요된다. 퇴근 시간대. 현재 도안 신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는 도안 동로가 유일하다. 관저동과 유성을 잇는 10차선의 도안대로는
1.9km 구간이 미개통된 상황. 갑천 좌우안 도로 계획을 모두 폐기한 채 친수구역 개발로 5,500세대가 추가 편입된다면 도안 신도시의 교통체증은 과연 어떻게 될까? 유성까지 나온 시간들이 뭐 10분 거리였는데 이게 뭐 40분씩 걸리니까 이건 이제 아침 출근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교통이 환경이 열악해진 거지 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5천여 세대가 더 입주한다면 거기에서 유발되는 그 통행량은 더 아마도 집중이 될 겁니다. 인프라 시설은 없이 그냥 통행량과 유발 개수만 더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 대전시는 도안대로를 완공하면 개발 이후에 이 지역 교통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이라 전망한다. 친수구역 사업 완료 시점인 2018년에 맞춰 도안대로를 조기 개통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안대로가 그 유성에서부터 관저동까지 연결되는 그런 주 간선도로인데 그것이 개통이 되고 난다면은 실질적으로 도안 신도시뿐만 아니라 대전시 서부 지역의 교통이 굉장히 크게 해소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지금 그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까지 그것을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안 신도시 주민들의 주장은 다르다. 도안대로 개통 하나만으로는 친수구역 조성 후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도안대로가 개통이 되면 관저권하고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관저동 쪽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수월할 텐데 이쪽에 지금 정체 현상 자체가 관저권에 있는 그 차량들에 대한 정체라기보다는 지금 입주해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에 의한 정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안대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정체 현상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전시 교통 관련 부서 역시 고민은 같았다. 친수구역이 완공되면 추가적인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도안 동로가 포화 상태인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 좌안이 됐든 우안이 됐든 추가적인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거의 뭐 어려운 상황이 된다. 교통 대책 측면에서는 강력하게 별도의 그 도로 개설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안대로랑 별도의 또 다른 대로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대전시의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의 속도와 수익만 따라가다가 정작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놓친 것은 아닐까. 진단 없는 청사진은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이제라도 개발 계획의 막전막후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시설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도로에 대한 인프라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도로 용량을 어떻게 더 확보해 줄 것인가. 그런 대안들이라도 우선적으로 어떠한 시에서는 좀 명백하게 알려주면은 좀 더 시민들이 그런 거에서 조금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조금 이렇게 저는 잡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도안동 주민들의 도로 문제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논란이 됐던 우안도로를 대전시가 이제 폐지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97년 당시에 반대에 부딪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갑천 우안도로는 만년교와 가수원을 잇는 도로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요. 갑천을 따라 도선산 자락에 교각을 세우고 터널을 뚫어 길을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생태계 단절과 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고 결국 시민들의 반발로 대전시가 우안도로를 폐기하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예. 그렇다면 좌안과 우안도로 모두 폐기가 된 상황에서 도안도로 개통이 좀 시급한데요. 대전시가 2018년까지 이제 미개통 구간을 모두 완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로 확충 같은 사회 기반 시설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3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친수구역 조성에 5천억 원을 투입하고 도안도로 개통에 또 8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을 수 있을지 현실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대전시가 이 호수공원의 조성 계획이라든지 또 이 도로 인프라 계획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시민들과 좀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외에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갑천 친수구역의 핵심 시설인 호수공원 조성을 둘러싼 비용 문제와
환경 파괴 논란 또한 제기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장한 세종호수공원의 사례를 통해 대전시 호수공원 조성 계획을 짚어봤습니다.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 2013년에 준공해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대전 충청인의 휴식 장소로 자리 잡았다. 32만 제곱미터를 물로 채운 거대한 인공호수. 세종호수공원은 어떤 방식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을까? 여기는 인공호수이기 때문에 그냥 물을 놔두면 정체돼서 오염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물을 끌어들여서 물을 순환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인공호수 같은 경우 특히 뭐 일산부터 이런 시스템은 대부분의 인공호수에서는 도입된 시스템이고요. 호수공원 조성비가 923억 원이 들어갔고요. 이곳 수질 정화 시설은 약 50억 원이 투입이 됐죠. 세종호수공원에 담긴 물의 양은 약 50만 톤. 모두 인근 금강에서 끌어들였다. 지금도 매일 증발되는 1000톤의 물은 금강에서 취수해온다. 호수의 수질은 2급수로 유지한다. 수질 정화 시설에서 총 4단계의 공정을 거쳐 하루 22,000톤의 물을 정화한다. 그러나 물을 인공적으로 가둬놓은 탓에 세종호수공원의 녹조는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았다. 개장하고 첫 해에는 핵함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도 호수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지만 검정 말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패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물을 약간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정화시설로서는 정화가 힘들고요. 그건 인위적으로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녹조 제거를 포함한 수질 정화 비용만 연간 6억 원. 호수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는 약 22억 원이 든다. 또한 호수공원을 추진하는 대전시도 수질 오염 문제는 예상하는 바다. 허나 문제 해법과 비용에 대해선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호수 내에서의 수질 개선 방안, 그다음에 물 순환 체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기술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호수 내에는 2급수로 유지가 돼서 갑천에 방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간 비용은 이제 그 공원 조성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수질 정화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확정이 돼야 나올 수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추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호수공원과 예상 운영비는 타 지역 호수공원과 비교해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세종호수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70만 제곱미터, 인공호수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또한 호수공원은 전체 면적 약 49만 제곱미터로 세종시의 70% 규모. 일산의 호수공원 같은 게 거의 20년 전 그때 완공이 됐었는데 고양시하고 당시 토지개발공사하고 연간 관리비가 그때 그 당시 20억이다. 갑천의 호수공원을 만들 때 세종시에 있는 호수공원보다 약간 75% 정도의 크기가 돼요. 한 15만 평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거기도 최소한 뭐 10억, 20억 이 정도의 관리비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10억이 넘는 관리 비용과 더불어 호수공원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호수공원의 물은 인접한 갑천에서 끌어와야 한다. 인공호수의 특성상 물을 가두게 되면 녹조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결국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갑천물을 끌어들이려면 이 갑천 상류에 보를 만들어서 댐을 만들어서 물을 이쪽으로 유입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갑천의 그 댐이나 보 아래는 건천화가 돼서 이 천혜의 자연 조건인 이 갑천 자연어촌 구간이 건천화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고 이 인공호수의 이런 관리 문제도 또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됩니다.
지금 갑천의 물 같은 경우에는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인농도가 약간 30ppb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흐르는 물에서 그 정도는 어지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호수 같은 경우는 20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 경우에 따라 10 넘어가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30이 넘는 상황이라서 가둬놓게 되면 녹조 현상, 물꽃이 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산소를 소모하고 냄새를 일으키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은 손익의 계산기 위에서만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수천 년 이어온 생태계가 개발의 논리로 무너진다면 고스란히 그 몫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서구 가수원동과 유성구 원신운동 일대 자연하천 3.7km 구간은 환경부가 생태경관 보전지역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곳이다. 갑천의 생태를 보존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심지를 관통하고 있는 국가 하천 중에서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잘 살아있는 하천은 우리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갑천 외에는요. 그래서 갑천은 적어도 가수원에서부터 만년교 사이 그 구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하천이 그 자연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갑천과 월평공원 일대엔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와 황조롱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산다. 법정 보호종을 포함해 700여 종의 야생 동식물이 사는 도심 속 생태 보고다. 또한 이곳은 대전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는 중이다. 자연이 만들어낸 천혜의 친수 공간을 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공호수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란 지적도 나온다. 지금의 자원들을 잘 보존하고 이것들을 차별성 있게 관리하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무리하게 도시 개발 정책과 연결되면 지금의 매우 가치 있는 생태적 공간도 잃고 또 대전의 도심 정책도 실패하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저희는 이 무리한 호수공원 개발 사업은 갑천 신수구역 개발 사업들은 정말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호수공원은 수차례 계획이 변경되며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인 인공호수로 변질되었다. 친환경 생태호수공원을 기대하며 신도시에 입주한 사람들은 물론 또한 2단계 개발 예정지 주민들까지 이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친환경적이고 명품 호수공원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던 그런 부분들 전부 다 파기를 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언론에서는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2단계 개발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왜 해야 할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없는 지역에 왜 거기다가 호수공원을 만들려고 하느냐. 대전시는 갑천지구 사업을 올 6월까지 실시 계획을 승인받아 12월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택지를 분양한 후 201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두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획 실현이 가능한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짧은 사업 기간 동안 무려 5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시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한 5,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동주택 용지라 아니면은 단독주택 용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용지를 공급한 공급 대금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도시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사업 초기에 드는 토지 보상비만 해도 무려 3천억 원 이상이 든다. 결국 대전도시공사에서 빚을 내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전시는 추후 택지 개발을 통한 이익금으로 이를 보전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결국 이는 대전시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국면에서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도시공사가 지금은 부채율에 이런 게 낮아서 괜찮은데 오히려 도시공사의 부채율을 높이는 그래서 재정이 괜찮은 공사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시민을 위한 어떤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아마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시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과 도안 호수공원 조성 사업. 해야 할 이유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사업 계획을 시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개발로 인한 혜택도 발생할 문제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시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습지 공간을 하나 더 만드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의 문제, 또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동구나 중구와의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호수공원 하나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도시 균형 발전이라든지 교통량의 문제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이 호수공원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화면에서도 나온 문제인데요. 이 갑천이라는 천혜의 자연 친수 공간이 있는데 바로 옆에 인공호수를 짓겠다. 이 목적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인공호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5년 전 대전시가 밝힌 호수공원의 목적인데요. 호수공원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갑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생태습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수공원을 보기만 좋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또 기능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외에도 사실 또 대전시의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현재 예상한 사업비는 총 5,500억 정도입니다. 그중 60% 이상이 토지 보상비인데요. 시는 3,2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 보상비를 지급하고 성공적으로 택지를 분양해 이를 해결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주택 경기 속에서 사업의 성공을 낙관하기란 힘든 상황입니다. 예,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다. 글쎄요, 뭐 형평성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대전시는 민선 6기의 핵심 과제로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 발전을 꼽으며 이를 모든 정책에 우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2018년까지 갑천지구를 서둘러 개발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은 현재의 정책 비전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이 서민들은 통장에서 5천 원만 나가도요, 손익과 내역을 꼼꼼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갑천 친수구역 개발은 5천억 원이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계획은 타당한 것인지 또 재정 낭비를 혹시 불러오진 않을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시민과 공유하면서 차근차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학철 PD 수고하셨습니다.